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한국이란 나라가 최초에 어디에서 출발을 했고 또 최초의 한국인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그 뿌리를, 시원을 제대로 밝힌 연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도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정작 자기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은 어디에서 출발했고 최초의 한국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은 10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그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국명으로 사용한 데서부터 한국의 이름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란 나라 이름이 100년 전에 비로소 생긴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이미 한국이란 그 국가의 명칭이 여러 기록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삼국지 동이전에 보면 그 동한시대 마렵에 한나라가 어지러우니까 그 중국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이주해 갔다고 하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국 시대에 한국이란 나라가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한서 동이전에 보면 마한, 진한, 변한 이 삼국이 이 삼한으로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삼국시대 또 그 이전에 한나라 시대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말하면 2000년 전부터 한국이란 이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 이후에, 중국의 유방이 세운 한나라 이후에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이런 이름들을 주로 사용했지만 고종이 조선조 마렵에 대한제국, 한국이란 이름을 국가의 명칭으로 사용한 것은 고종이 무슨 새로운 이름을 지어서 쓴 것이 아니고 이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사용했던 그 한국이란 이름을 다시 국가의 명칭으로 사용하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국이란 이름이 한나라 때 유방이 세운 그 한나라를 전후해서 최초로
한국이란 이름을 사용했고 그 이전에는 한국이란 나라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경에 보면 한혁편이라고 하는 그 편이 있는데 거기에 한후, 한국의 제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말하면 3000여 년 전 서주시대죠. 그러면 이 서주시대 3000년 전에 있었던 한국이 현재의 우리나라 한국하고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우리의 선조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느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시경 한혁편에 보면 그 한나라는, 그 한국은, 서주시대의 한국은 왕석 한후 기추 기맥이라 해서 예맥 쪽의 나라라고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주시대에 있었던 한국이 예맥 쪽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나라라면 모르지만 그 한혁편 안에 이 한국은 예맥 쪽이 중심이 된 그런 나라라고 그 시경 한혁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본다면 현재 우리 현대 한국이 예맥한이 모여서 된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한국이 그 뿌리를 거슬러서 올라가면 서주시대의 그 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주시대의 이 맥족의 나라 한국이 최초의 한국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이 한국 학자든 중국 학자든 한국의 뿌리를 겨우 삼한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김상기 교수 같은 분이 그 시경에 나오는 그 고대의 한국이 현재 한국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이 서주시대의 한국은 그게 한국의 원류가 아니고 3000년 전에 서주시대의 한국은 4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라 시대의 한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이 하나라 시대에 한국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인 가운데, 한국 학자들 가운데 하나라 시대의 한국이 지금 현대 한국의 원류, 현대 한국의 뿌리라는 것을 설명한 학자는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이 하나라 시대, 그러니까 하은주 3대라 하지요. 은나라 이전이 하나라입니다. 화하족 할 때 그 하족의 나라가 하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라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 됩니다. 하나라 때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라 때 한국이 어디에 있었느냐? 산동성, 지금으로 말하면 산동성의 발해만 부근에, 발해 부근에 내주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동성 동북쪽이죠. 거기에 현재 산동성 그 유방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도 한정, 왕망이가 고대 국가를
한국이 거기에 있었는데 고대 국가가 있던 곳을 전부 정자 정자로 바꾸어서 지금은 한정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현재도 그 지역에 산동성 유방시 한정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한나라 때 고대 한국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발해의 내주만 부근이고, 그 내주만은 우리 동이족 중에 하나인 내이가 살던 지역입니다. 백제가 본래 내이의 후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한나라 때 있었던 4000년 전의 한국이 현재의 한국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물론 그때 조선이, 단군 조선이 발해만 부근에 발해 조선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나라도, 이 한국도 발해 지역에 그 내주만 부근에 한국이란 나라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과 한국이 발해 유역에 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화하족이 세운 한나라가 있고, 또 지금 하북성 쪽에 발해 조선이 있고, 또 산동성 부근에 발해 한국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한국이 현대 한국과 같은 민족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한국인의 선조였다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느냐? 우선 이 한국을 세운 분은 한착이라고 한 분입니다. 삼수변에 발족 한자가 착이죠. 한착. 역사상의 그 기록에 많이 나오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산동성 부근에 한수라는 그 한수 유역에다가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 이름이 한국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강을 설명하면서 한강이 유방이 세운 한나라 한자를 쓰기 전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이름이 아리수였고, 또 고대의 우리 그 한강의 이름은 한족의 한자를 써서 한강이라 했던 게 아니라 찰 한자를 써서 한수라 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지금 발해 유역에 있던 이 한착이 세운 한나라가 바로 한수 유역에서 건국을 했습니다. 찰 한자 한수. 그런데 그 한착이 세운 한수가 그 부근에 있어서 한국인데, 우리나라 한강이 한수였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그 한착이 세운 한국과 우리 지금 한반도의 한국이 역사상에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단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착의 후손들이 고대 4000년 전에 중국 내주만에 있던 그 한국인의 후손들이 한반도로 와가지고 이 서울의 강을 한수라, 찰한자 한수라 해가지고 여기가 한국이 고대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 내주만에 있던 한착이 세운 한수하고 우리 한국의 그 한강의 옛 강 이름 한수하고 이름이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4000년 전에 발해 유역 내주만에 있었던 한국이 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산동성 내주만에 있던 그 발해 한국이
최초의 한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을 세운 4,000년 전 한나라 시대의 한국을 세운 한착이 최초의 한국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냐? 역사상에서, 중국 역사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또 최초의 한국인인, 최초의 한국이라고 한 이 이름을 붙인 이 한착의 한국은 중국 역사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한착이라고 하는 분이 중국의 한나라를 공격해가지고 그 한나라가 어지러워서 태강 시기에 한나라 왕 중에 그 태강왕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라를 세운 국조가 하운데 그 아들이 개고 개의 아들이 태강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한나라가 이 틀을 잡아가지고 정식으로 국가의 틀을 갖춘 게 하계인데 바로 그 아들이니까 한나라 초기죠. 이 한나라 초기에 태강이 아주 음란하고 그래서 나라가 문란해졌습니다. 이때에 한착이 그 어지러워진 중원을 통일해가지고 중국을 그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한국이 중원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한나라가 서한과 동한 사이에 왕망이라고 한 사람이 이 서한을 멸망시키고 신조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해서 그 서한과 동한으로 역사가 단절됐듯이 한나라도 쭉 이 하족의 역사가 연결된 게 아니고 동이족이 세운 한국이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한국이 중국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확한 건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중국 학자들의 이야기는 60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왕망이나 진시황 같은 사람이 뭐 진시황도 15년 천하를 통일해가지고 지배했지 않습니까? 수나라 뭐 중국을 왕조를 세워가지고 몇십 년 지배한 왕조가 많아요. 왕망이도 그렇고 이 한국의 한착이라고 한 분은 60년 동안 이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지배했으면 당연히 한나라 역사 안에 한국의 역사가 포함이 돼야 되는 거지요. 60년 동안 이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의 주인으로서 지배를 했으니까. 그런데 하은주 역사를 쓸 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화하족이라 그러는데 화의 상징이 황제 헌원이고 하의 상징이 하우입니다. 그런데 이 화하족, 화의 상징인 황제 헌원과 싸워서 탕록대전을 통해서 그 승리를 한 분이 치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치우를 이제 중국 역사상에서 악마로, 도전자로, 반역자로 묘사했잖아요. 역사를 완전히 그 뒤집어 가지고 거꾸로 역사를 이야기했잖아요. 한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화하족의 상징인 한나라를 멸망시켜 가지고 60년 동안을 중국을 지배했으니까 한착에 대한 그 중국 역사가들의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악마의 상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가가 그 공자의
유가 사상이 존화양이 아닙니까? 화하족을 높이고 동이족을 배척하는 게 이 유가의 역사관입니다. 이 유가의 역사관을 가지고 보니까 치우라든지 한착은 이게 배척해야 할 대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역사상에서 악마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는 한착이 또는 치우가 동이족의 위대한 영웅으로서 중국을 지배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라를 멸망시키고 60여 년 동안 중국을 지배한 이 한국의 지도자 한착이 바로 최초의 한국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찰한자 한국, 찰한자 한착, 이것이 대한민국의 한과 대한민국의 한국과 과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 아까 이제 한착이 산동성 한수가에서 건국을 했는데, 한반도에 있는 이 한국의 강도 본래는 한수였다. 찰한자 한수였다. 이것은 고대에는 찰한자와 대한민국의 한자를 통용했습니다. 그 뜻이 같았어요. 그러니까 가령 찰한자 한국이나 대한민국 한자 그 한국이나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찰한자를 쓰기도 하고 대한민국 한자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통용을 했어요. 그렇게 통용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가령 그 한국을 세운 한착이라는 그 위대한 지도자에 대해서 이제 춘추 좌전에 이 한착에 대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춘추 좌전이라고 하면 이것은 중국의 정사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한착이란 분이 이제 춘추 좌전에는 찰한자 한착으로 나와요. 그런데 한서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한서. 그 중국의 사마천 사기, 한서, 후한서, 이게 대표적인 정사 아니에요? 거기에 고금 인물표, 이 옛과 이제의 위대한 인물들을 쭉 설명한 게 있거든요. 그걸 표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고금 인물표라 그래요. 거기에는 한착이, 한국을 세운 한착이 찰한자 한착이 아니고, 좌전에는 분명히 찰한자 한착으로 나오는데 고금 인물표에는 대한민국 할 때의 그 한자를 써가지고 한착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찰한자 한국이나 대한민국 할 때 한자 한국이나 찰한자를 써서 한착이라고 하거나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의 한자를 써서 한착이라고 하거나, 이게 다 같이 통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000년) 전에 중국 산동성 발해 내주만 부근에 한국이 있었다. 그 한국은 바로 한착이란 인물이 세웠다. 그러니까 이 산동성 내주만 부근에 있던 이 한국이 최초의 한국이고, 이 한국을 세운 인물 한착이 최초의 한국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학설은 지금까지 누구도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세계에서 누구도 이야기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최초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문헌을 통해서 검토해 본다면 4,000년 전 하나라 시대에 발해의 내주만 부근에 있었던 한국은 지금 현재 한국의 뿌리가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국의 전국 시대의 진초, 연제, 한, 위, 조 할 때의 그 한나라가 있습니다. 그 한국은 대한민국 할 때의 그 한국하고 글자가 같아요. 그런데 그 전국 시대 중국에 있었던 그 한국이 현재의 한국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중국 학자들은 관계가 없다고 되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한국의 그 김상기 교수가 그런 학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고대 한국인들이 이 3단계를 통해서 이동을 해왔다. 제1단계는 저 그 서주의 서쪽에, 섬서성 서쪽에 있던 그 고대 한국인들이 이제 섬서성에 한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성, 섬서성에 한성으로 옮겨왔고, 제2단계로는 그 한성에 있던 고대 한국인들이 하북성의 고성 지역으로 옮겨왔고, 고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3단계는 이 하북성에 있던 한국인들이 한반도로 이주해왔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그 전국시대의 한국이 이 현재의 한국과 관계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한국이 고대 한국으로 올라가면 한반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뭐 하나라 때 벌써 4,000년 전에 하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을 지배했고, 그 뒤에 하북성에 또 서주시대에 3,000년 전에 한국이 있었고, 이런 설을 바탕으로 한다면 중국에 있던 그 전국시대의 한국이 고대 한국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한반도의 한국을 한반도 안에서 좁혀가지고 보니까 중국의 한국은 한반도의 한국과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이제 중국의 전국시대의 한국이 현대의 한국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 한비자 같은 분도 바로 이제 한국인의 그 조상의 한 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비자가 바로 전국시대 마렵의 그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한국이 망한 뒤에 이제 사람들이 그 나라를 잊지 않기 위해서 성을 한시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방의 그 한나라를 세울 때 공이 가장 컸던 서한 삼거래 한 사람 한신도 역시 한국인의 그 조상 중에 한 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의 이 한자를 써서 최초로 국가를 세운 것은 4,000년 전에 그 한착의 한국, 이 한국의 첫 국가고 한착이 최초의 한국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국의 뿌리는 어디냐? 이 한국의 뿌리는 바로 환국인 것입니다. 환인환웅할 때의 환국. 지금 하나라 이전에, 발해조선 이전에, 단군조선 이전에, 그러니까 4,500년, 4,700년, 단군조선만 하더라도 4,300년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발해만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서 내몽고 적봉시에서 홍산문화 유적이 발굴됐는데 그것은 5,000년 전의 유적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환국의 유적입니다. 그러면 그 환국의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치우천왕이었죠. 그래서 이
발해의 내주만 지역에 있던 이 한 척의 한국은 바로 그 홍산문화가 발굴된 그 환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5,000년, 6,000년, 7,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국이란 나라가 실제 했었다는 것을 과연 증명할 수 있느냐? 고고학적으로는 5,000년 전에 나라가 있었다는 것이 홍산문화로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헌적으로 그 홍산문화가 거기서 발굴이 됐는데 5,000년 전에 6,000년 전에 환국이란 나라가 있었다는 것이 문헌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그게 시경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시경에 보면은 상송이라고 하는 그 편이 있는데 이제 상나라의 그 조상을 찬미하는 시입니다. 상나라, 은나라가 동이족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은나라의 그 상나라의 시조를 이야기하면서 현왕환발이란 말이 나와요. 그 상나라가 토템이 현조, 새 토템이었습니다. 현조가 상나라를 탄생시켰다. 그러니까 현조는 바로 삼조고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나라 시조 건국설화를 이야기하면서 현왕환발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환국할 때, 환인환웅할 때 환하고 관자가 발조선할 때 발하고 환국과 발족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인환웅이 삼국유사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기록으로서만 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시경에 상송이라고 하는 그 시를 통해서도 그 현왕이 다스리던 환국, 발족의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시경을 통해서 최초로 증명이 되고 제가 이번에 쓴 한국 상고사 환국에서 그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한국은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발해의 내주만에 있었던 한착이 세운 한국으로 그 거슬러 올라가고 4,000년 전에 한나라 때 있었던 한국이 오늘날 한국의 첫 국가고 그 4,000년 전에 한국은 5,000년 전에 홍산문화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고대 환국, 이게 그 후손들이 세운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할 때의 한이나 이 찰한자 한이나 또 환인환웅 할 때의 환이나 이 자는 다 같은 뜻입니다. 고대에는 다 통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찰한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한자하고 환인환웅 할 때하고 통용하느냐? 환인환웅 할 때의 그 환국은 환한 태양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태양을 숭배하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환국이란 말은 태양을 숭배하는 환인환웅이란 말은 태양을 토템으로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의 한도, 이게 크다는 의미도 있지만 바로 이 태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다, 하나, 한일, 그것도 한 그러잖아요. 또 큰 것을 한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을 가리키는 것을 대한민국의 한이라 하기도 하고 환국의 한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 찰한자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한과 환국의 환과 동일한 글자로 쓸 수 있느냐 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 찰한자를 차다는 의미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고대의 기록에 의하면 한은 찰한이 아니라 태양한 이렇게 쓴 경우가 있습니다. 고대의 기록에. 그리고 하늘 건자와 주역에 보면 하늘 건자와 같은 뜻이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을 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찰한자만
생각을 하니까 고대의 한국, 한수 그러면 한국하고 그것이 어떻게 관계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차란자가 고대에서는 태양한, 하늘한 이렇게 썼다 이거야. 그러니까 환국할 때의 환한 태양을 가리키는 그 환국의 환과, 이 하늘을 가리키는 대한민국의 한과, 태양과 하늘을 가리키는 차란자의 한과, 이 자는 모두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국, 또 차란자 한국, 현대의 대한민국의 한국, 이것은 결국에 같은 뜻을 가진 같은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이 어디에서 출발했고 최초의 한국인은 누군가, 한국의 원류는 어디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